윤리위 징계와 관련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와 관련된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징계해야 한다가 53.8%, 징계하면 된다가 17.7%로 징계 찬성 여론이 이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 김수영 교수님,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30대 당대표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청년들의 새로운 쇄신과 개혁의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점점점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는 그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징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오만함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20일이면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때 60일 만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는 대선이었잖아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죠. 민주당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란 말이죠. 국민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얻는 건 그렇게 20일 안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정치 게이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임, 싸움, 전쟁에서는 능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의 징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일 징계회가 다시 열리고 거기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돕겠다며 이 대표가 형님과 같은 국회의원과 하버드 동문을 거론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진 씨 측이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도와준다 했다. 해당 인사들은 하버드대 동문 컨설팅사 대표 류모 씨와 전직 의원 김모 씨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 대표가 거론한 2명을 자주 접촉했다라고 현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뭐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김성진 측에 구속된 김성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김모 의원, 형님처럼 지내는 의원하고 하버드대 동문인 모 대표와 자주 접촉했고 이 대표가 그걸 소개시켜줬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대통령 시계도 나왔고 대통령을 소개해줘서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성접대를 포함해서 뭐 향응, 접대를 20여 차례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선 수재자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소개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알선하는 대가로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같은 거를 주는 것도 뭐 범죄 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알선 수재의 대가로서는 보기 어렵고, 보통은 어떤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거나 뭐 예를 들면 허가권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나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알선하기 위해서 뭐 성접대라고 접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상 범죄가 된다라는 논리 구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만약에 알선 수재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특혜와 어떤 허가권이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까지 나한테 도움을 주게끔 만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돕겠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접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은 또 불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포괄일제는 주장이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6년까지 접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뭐 과거의 뇌물죄가 포괄일제로 그렇게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김성진 대표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공적인 행사거든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하거나 누군가 기획을 해서 했던 공적 어떤 대통령의 일인데 거기에 그러면 알선수재로 그렇게 만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그렇군요.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징계 찬성이 53%인데 이게 범죄 비위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정치적인 신임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징계라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신임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 정치와 법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김성진 씨 측이 완전한 허위 주장을 해서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거라면 이 김성진 대표 측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무고죄가 성립해서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무고가 단순하게 완전히 허위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무고가 되겠지만은 일부 허위 가장된 정도는 또 처벌하지 않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고죄라는 것도 결국 실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가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상태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수사 진행 과정으로 이게 지금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 양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 2명 중 1명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기업가더라고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뭐 시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시계의 그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